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즐겁고 보람찬 일로 가득 채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일이 있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가 살면서 매일매일 반복적인 일상에서 뭔가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은 삶의 커다란 활력소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아침에 약간 들떠 있습니다. 좀 특별한 일이 있는데요. GM 클래스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GM은 이제 제너럴 매니저의 약자인데, 제가 예전에 호텔의 총지배인으로 일을 할 때 직원들 상대로 매주 한 번씩 교육을 했었거든요. 일종의 이제 클래스 같은 거였는데, 여러 가지 토픽에 대해서 제 생각과 의견을 직원들과 공유하는 이런 기회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클래스를요, 이제 호텔을 그만뒀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다가 오늘 굉장히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게 돼서요, 한국 호텔 중에 한 곳에 가서 제가 후배들을 상대로 강연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호텔리어 후배들을 만날 수 있다는 흥분감에 조금은 특별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은 흥분된 마음으로 시작하는 목요일 아침,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요, 이벤트를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요,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네요. 아마존이나 구글에 당첨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미주은 패밀리 분들께는요, 계좌를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미주은 입력하시고요, 딱 100만 원 이상만 해외 주식을 거래하시면 해외 주식 상품권 $10도 추가로 준다고 하네요. 마침 해외 주식에 도전하시거나 추가로 계좌를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을 누리시고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건강하고 성공적인 미국 주식 투자 이어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도 역시 어제 미국 주식 시장의 마감 상황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0.51%네요. 좋지가 않았고요. 다우존스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0.74% 하락 추세를 보여줬고요. 반면에 나스닥만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면서 마무리됐는데 그나마 다행히 플러스 0.00% 따라서 횡보했습니다. 0.12포인트가 지금 상승하면서 거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러셀 2000을 보시면 마이너스 1.9%다. 따라서 어제 주식 시장은요, 그 주식 종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편차가 나는 하루였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어떤 종목을 고르냐가 중요한 시기인데요. 자, 과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 상에 어떤 종목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어떤 종목들이 하락 추세에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라다인이 가장 좋았습니다. 7%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테라다인이 어제 어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어닝 발표 모습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기회를 마련해 보고요. 자일링스가 5.22% 올라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AMD와의 합병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을 CEO가 전해줬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구글이 어제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따라서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4.84%나 급등해 버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어닝 결과가 비교적 양호하게 발표가 되면서 4.21%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줬고요. 프로테라가 3.74%, AGC가 계속해서 올라가네요. 2.48%, 테슬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2% 가까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고요. ASML이 1.23%, 인투이티가 0.74% 올라가고요. EV고가 0.60, 아마존이 0.49% 올라가면서 최근에 긍정적인 추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조금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스페이스는 버진 갤럭틱이죠. 버진 갤럭틱이 7%나 하락을 했고요. 펠로톤이 5.36%, 핀터레스트가 요즘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5.18%나 하락을 했고요. TTT 같은 경우는요, 광고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기업이잖아요. 따라서 최근에 광고를 주수입원으로 하는 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 확신이 조금 줄어들었다. 애플 때문이죠. 이 부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패스는 그 UI 패스를 얘기하고요. 4.32% 떨어졌고, 스퀘어 역시
3.94, 그리고 업스타트가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3.85%나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 파이버 역시 3.83%, 그리고 클라우드 플레어가 3.62% 떨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기사 하나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에서 제가 헐츠라는 카 렌탈 컴퍼니가 테슬라의 전기차를 10만 대나 주문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잖아요. 그 결과 테슬라의 주가는 13% 이상 폭등하면서 천슬라가 되어버렸고요. 그런데 오늘 공유해드릴 이 기사에서는 헐츠라는 기업이 왜 테슬라를 10만 대나 한꺼번에 주문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먼저 보시면요. 헐츠가 우버와 계약을 했는데 테슬라 자동차 5만 대를 임대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엄청난 소식이 전해진 것 같은데요. 조금만 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딜은 comes days after니까 며칠 후에 나오게 됐다. 며칠 후라는 것은 이제 이틀 전에 얘기를 하는 건데 이틀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헐츠라는 기업이 커다란 아나운스먼트 발표를 했잖아요. 굉장히 중대한 투자를 EV 렌탈에 한다. 따라서 전기차를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 관련된 뉴스였죠. 2022년 말까지,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무려 10만 대의 테슬라를 구입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헐츠라는 기업에 대해서 잠깐 들여다보면요. 헐츠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지난 2년 동안. 왜냐하면 뱅크럽시에 거의 가까이 갔었다. 따라서 부도가 날 뻔한 회사였습니다. 지난 여름에 코비드 19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기업 중에 하나였고요. 지난 여름부터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이라 그러죠. 이걸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엑시티드 했다. 챕터 11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파산 보호 신청이거든요. 여기에서 드디어 빠져나오면서 회복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달에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이 끝났고요. 따라서 올해 말 정도 되면 다시 한번 재상장할 수 있지 않을까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헐츠라는 기업 역시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테슬라가 이번에 헐츠랑 어떤 계약을 했는지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죠. 10만 대를 이번에 오더를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5만 대를 가지고요. 우버의 네트워크에 사용을 한다. 따라서 우버에 이제 임대를 해주는 거죠. 10만 대를 테슬라에서 구입을 해서 5만 대를 띄어서 우버한테 렌트를 해주면 임대죠. 임대를 해주면 우버의 드라이버, 그 운전자들이 테슬라를 이용을 해서 우버의 비즈니스를 향상시킨다. 따라서 이번 딜은요, 세 개의 그 기업이 모두 윈윈윈 할 수 있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이러한 파트너십이 결성이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만들어준 이 기사에 따르면 이 10만 대 이후에 추가적인 미래의 오더, 주문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헐츠랑 지금 우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규모가 큰 비즈니스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이번 그 시도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나중에 우버 입장에서 5만 대가 아니라 더 많은 그 테슬라 자동차를 필요로 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량의 그 자동차를 한 번에 주문을 통해서, 하나의 주문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조만간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요. 그렇게 되면 트레저리 일드, 즉 그 금리라 그러죠. 채권의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사를 보시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스크린을 해줬다. 이게 취합을 했다는 거죠. 가장 좋은 주식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종목을 이번에 리스트로 만들어줬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트레저리 일드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의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좋은 추세를 보일 주식들, 그리고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일 주식들을 우리한테 리스트로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주식들이 선정이 됐는지 한번 읽어보시죠. 자, 10year 트레저리 일드라는 것이 우리가 10년 국채 금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1.6% 밑으로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1.67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좀 빠른 추세로 올라가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조금 많은 폭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이번에 그 레이 스트래티지스트라고 이 금리를 연구하는 이 전략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2020년 말이니까 내년 말 정도가 되면요. 이 국채 금리가 아마도 2%에 도달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만약에 이 국채 금리가 2%가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폭으로 주가도 왔다 갔다 할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가장 좋은 주식들을 이번에 한번 선정을 해봤고, 또 반면에 국채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타격을 많이 받게 되는 종목 역시도 이번에 선정을 해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 이 스크린한 방법, 따라서 주식을 선정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주식을 선정한 방법은 액세스 리턴이니까 어느 정도 시장의 그 리턴보다 조금 더 많은 리턴 아니면 적은 리턴을 보여줬는가를 그 기준으로 하는데, 그 언제 상황이냐면 이 먼슬리 체인지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났을 때, 따라서 10년 국채 금리가 그 평균보다 조금 더 많이 일어났을 때, 많이 올라갔을 때 이 많이 변동성이 발생한 이런 주식들의 리스트를 이번에 발표해 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10개의 주식인데 이번에 10년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때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줬던 그 기준은 1972년부터 2021년 9월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가장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준 탑 10입니다. 자, 제 1위를 차지한 기업은요, 마라톤 페트롤리엄이고요. MPC가 티커네임입니다. 보시면 16.3%나 평균 시장 지수보다 오히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주는 레이팅은 바이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코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이죠. 코보 같은 경우는 15.9%나 시장 지수를 초과적으로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그리고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주는 매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NXP 세미컨덕터 역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15.7%나 시장 지수를 초과했고요. 역시 레이팅 역시 바이. 네 번째는 라이브 네이션입니다. LYV가 티커네임이고요. 15.7%나 시장의 지수를 넘어섰다. 5위는 라스베가스 샌즈입니다. 14.2%. 그리고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주는 투자 의견은 뉴트럴, 중립입니다. 자, 여섯 번째를 보시면 제너럴 모터즈가 나오고요. GM이죠. 12.4% 초과, 그리고 바이 레이팅을 받고 있고요. 자, 일곱 번째는 리온델 바셀이고요. 12.3% 역시 중립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유나이티드 렌탈스 12.3% 바이 레이팅을 받고 있고요. 아홉 번째는 에퀴닉스 12.1% 역시 바이. 마지막 10위를 차지한 종목은요, F5 네트워크 FFIV가 티커네임이고요. 11.8% 시장의 지수를 초과했고요. 그리고 바이 레이팅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개의 종목이요, 지금 S&P 500을 이루는 종목 중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할 때 가장 좋은 추세를 보여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10개 주식인데, 자, 10년 국채 금리가 상승할 때 두 번째로 좋지 않은 실적을 보여준 종목은 달라 제너럴이고요. DG가 티커네임 마이너스 9.3% 정도 시장의 지수에 못 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그 레이팅 같은 경우는 언더퍼폼이니까요. 지금 현재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입니다. 마이너스 8.7% 바이 의견을 받고 있긴 하고요. 자, 4위는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 TTWO인데요. 마이너스 7.8%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리얼티 인컴이죠. 한국 분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 리츠 주식인데 지금 티커네임은 5고요. 시장 지수에 비해서 마이너스 7.3%를 보여줬고요. 바이 레이팅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레즈메드고요. RMD가 티커네임 마이너스 7.1% 언더퍼폼이니까 지금 매도 의견을 받고 있는 주식이죠. 일곱 번째는 마켓 액세스 홀딩즈고요. 마이너스 6.5%. 벤타스가 8입니다. 마이너스 6.4% 중립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아홉 번째가 치폴레 멕시칸 그릴이고요. CMG 마이너스 6.2%. 마지막 열 번째로 타격이 가장 심했던 주식은 레나고요. LEN이 티커네임 마이너스 6.2%. 자, 이러한 10개 종목이 향후에 이제 2%까지 만약에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인 통계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몇몇 기업들의 어닝 실적 결과를 여러분들과 공유할 텐데요. 그 전에 잠깐 어제 어닝 실적에 대한 리액션 하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짐 크레이머죠. 지금 보고 계신 이분이 짐 크레이머인데, 이분이 얘기하기를요, 어제 로빈후드가 굉장히 좀 많은 폭으로 주가가 하락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당연히 이제 어닝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 어닝 결과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어닝 콜이 사운드 어떻게 들리냐면 크립토 트레이딩, 그러니까 이제 로빈후드는 원래 주식 거래 웹사이트였는데 최근 들어서 가상화폐도 거래가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이 올라갔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플랫폼에 가상화폐 거래가 있었던 것은 단순히 유행에 지나지 않았다.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 어제 우리가 함께 분석을 해본 것처럼 사용자의 수, 계정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1인당 기여하는 매출이 상당폭으로 지금 감소를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유행이니까 누구나 한 번쯤 계정을 만들어 놓기는 하는데 실제로 거래는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짐 크레이머가 로빈후드에 굉장히 좀 실망을 많이 하고요. 아, 이거 그냥 유행에 불과했구나.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줬다라고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제 발표되었던 어닝 결과를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먼저 살펴볼 어닝 결과는요, 텔라닥 헬스입니다. 텔라닥 같은 경우는 어제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지금 3.7% 정도 하락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좋은 실적이 발표되지는 않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실제 결과를 우리가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Q3 3분기에 갭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53.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 폭이 상당히 큰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 수치는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13센트가 더 나왔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0.66 정도를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거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레비뉴 매출 같은 경우는 521.66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지난해의 매출과 비교를 해보면 80.6%나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따라서 성장세가 아직까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수치 역시 4.87 밀리언 정도 기대치보다는 초과 달성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어닝 결과만 딱 봐서는 그다지 뭐 주가가 떨어질 모습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떨어졌냐 생각을 해보면요. 뭐 지난 분기 같은 경우는 100%가 넘는 성장이었거든요. 따라서 성장이 조금씩 둔화되는 모습에 조금 불안감을 느낀 아니면 또 실망한 투자자들이 있구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망치를 보겠습니다. 4분기의 전망 가이던스를 보시면 매출 같은 경우는 536 밀리언에서 546 밀리언 사이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나왔는데요. 컨센서스를 보시면 539.83이었습니다. 따라서 컨센서스보다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넷 로스 같은 경우는 손실이죠. 넷 로스 같은 경우는 넷 로스는 순손실, 근데 순손실 퍼 시어니까 EPS를 얘기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0.73 아니면 마이너스 0.53 정도 요 사이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컨센서스는 마이너스 0.58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 역시 뭐 전망치랑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텔라닥 같은 경우는 아직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따라서 향후에 성장세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더라도 주가는 그렇게 힘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두 번째 책을 발간을 했잖아요. 이 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시면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는데 27개의 종목을 당장 지금 좀 가까운 미래를 보고 매수할 만한 종목, 그리고 한 5년 정도 이후를 보고 매수할 종목, 마지막으로 10년 이후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할 만한 종목으로 이렇게 3개의 카테고리로 27개의 종목을 나누어 놨거든요. 그 중에서 텔라닥은요 사실 10년 후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텔라닥은 보통 뭐 가상현실 아니면 이제 비디오 콜을 이용해서 원격 진료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간단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텔라닥이 노리고 있는 한 가지의 모습이 더 있는데 바로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최근 들어서 텔라닥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고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가 리본고였죠.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자들의 의료 기록, 즉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나면요 나중에 플랫폼 기업으로서 활약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 얘기가 뭐냐면 원격 진료라는 것이 향후 한 10년 정도 되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을 텐데 그때 가서 원격 진료를 하는 의사 선생님이나 의료진들이 환자의 기록을 이 텔라닥을 통해서 많이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만큼 텔라닥은 지금 원격 진료에서 1위 기업이고 따라서 많은 환자들의 기록을 지금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향후에도 이러한 데이터는 계속해서 쌓여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가 가면 갈수록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텔라닥이 이용하는 그 진료의 방식은 비디오 콜을 사용해서, 따라서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 증강현실을 사용해서 진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잖아요. 따라서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따라서 나중에 가서 정말로 이 가상현실이 진짜 현실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기술력이 발달한다면 원격 진료가 사실 실제 진료랑 전혀 차이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가 오게 되면 텔라닥의 진가는 정말로 발휘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앞으로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 텔라닥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혹시 텔라닥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조금은 인내심을 갖고 멀리 보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어닝 결과는 투일리오에서 발표를 해줬는데요. 투일리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아직도 생소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이들이 진행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그 영역, 그리고 비즈니스의 방법을 짧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투일리오는요, 기업을 상대로 장사를 하는,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뭐를 제공하냐면 커뮤니케이션의 툴을 제공합니다. 자, 기업들이요, 이제 그 소비자와 연결이 되고 소비자와 가깝게 소통을 하면서 그들의 그 브랜드 이미지도 좋아지고 또 상품의 매출도 늘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뭐 이메일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채팅도 가능하고요. 텔레폰, 전화로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의 이제 툴을 사용을 하는데 이러한 그 시스템과 툴을 그 구비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대기업이 아니면 이러한 그 시스템에 투자하는 것이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투일리오는요, 클라우드 상에 이러한 툴을 모두 구축해 놓고 구독비만 내게 되면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와 연결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뭐 채팅이면 채팅, 비디오 콜이면 비디오 콜, 전화면 전화, 뭐 메시지면 메시지 다 가능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구독 모델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의 그 도구를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투일리오라는 기업이 이번에 어닝을 발표했는데 빛이라고 써 있죠. 따라서 초과 달성인데 지금 보시면 주가는 13%나 떨어졌습니다. 과연 13%나 떨어질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Q3 3분기의 논갭 EPS는 0.01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흑자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빛 바이 0.15니까 15센트가 더 나왔잖아요. 그 의미는 지금 시장에서 전망했던 논갭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4였다. 그런데 마이너스 0.14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15센트가 더 나오면서 플러스로 전환을 한 거죠.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적자를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은요, 상당히 우리가 좀 높게 평가를 해줄 그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갭 같은 경우는 논갭하고 약간 다르죠. 자, 갭은요, 지금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수치는 갭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논갭은 뭐냐면 그 기업이 매달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달에만 할 수 없이 사용한 굉장히 커다란 규모의 비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하는 쪽은 관계가 없는데 특별한 비용이 발생했을 때는 이 비용을 제거해서 정말로 그 운영을 하면서 오퍼레이션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비용을 감안했을 때 그 순이익이나 아니면 영업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한 수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회성 비용을 빼고 나서 계산하는 것을 논갭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논갭이라는 것은 공식적이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공식적인 EPS를 보시면 아직까지는 적자죠. 마이너스 1.26이 나와서요. 그런데 이 수치 역시도 빛 바이 0.07이니까 7센트가 더 나왔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시장의 전망치는 마이너스 1.33 정도가 됐던 거죠. 자, 매출로 넘어갑니다. 매출은 740.2 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하고 비교하면 65.2%나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성장이 아직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볼 수가 있고요.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56.1 밀리언이라 더 만들어냈죠. 따라서 굉장히 좀 좋은 수치를 발표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달러 베이스드 넷 익스펜션 레이트인데요. 미주은과 오랫동안 함께 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자주 만나본, 접해본 이런 용어긴 한데 작년에 있었던 기존의 고객들이 올해 매출의 기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는 이러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31%가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작년에 그 투일리오를 사용했던 기업들이 올해 31%나 매출의 그 기여도가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높구나. 두 번째는 투일리오가 제공하는 다른 그 툴, 다른 프로그램, 다른 시스템을 이용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크로스셀이 일어나면서 31%나 같은
같은 고객이 사용하는 비용이 늘어난 거죠. 이렇게 좋은 수치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뭐냐면 2020년에 같은 분기에는 137%였다. 따라서 이 수치보다는 약간 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얼마나 많은 고객사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25만 그 액티브 커스터머 어카운트를 넘어섰다. 따라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지금 소비자의 숫자가 아니고 기업의 숫자이기 때문에 25만 개의 어카운트는 굉장히 좀 많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0년 그 9월 달에 발표했던 수치는 20만 8천 개였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고객사의 숫자 역시도 증가를 했다.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4분기의 가이던스를 살펴보면 매출은 760에서 770 그리고 컨센서스는 750이었습니다. 따라서 훨씬 더 초과 달성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농계 EPS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6에서 마이너스 0.23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8이기 때문에 전망치보다는 지금 어닝 같은 경우는 좋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좀 부정적인 소식이 이거 하나인 거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용을 살펴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13%나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투일류라는 그 기업이 제공하는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좀 확신이 있으신 투자자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이번이 투자 그 기회가 왔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읽어볼 실적 결과는요. 테라다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테라다인은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 어닝 결과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6%나 지금 랠리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토핑이라는 것은 넘어선 거거든요. 따라서 Q3에 가지고 있었던 전망치를 다 넘어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테라다인이 빗을 냈다. 그러니까 넘어섰다. 에스티메이트는 예상치잖아요. 탑 그리고 바텀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P&L을 분석을 할 때요. 가장 위에 있는 수치가 레비뉴고 가장 밑에 있는 수치가 인컴이거든요. 따라서 톱 라인이라는 것은 매출을 얘기하고 바텀 라인이라는 것은 넷 인컴, 즉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탑 라인인 매출 그리고 바텀 라인인 순이익 부분에서 모두 전망치를 초과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먼저 레비뉴 매출 부분을 보시면 Y over Y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16%나 지금 점프를 했다라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이 테스트 레비뉴라고 써 있잖아요. 테라다인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반도체를 테스트하는 이러한 비즈니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로보틱입니다. 오토메이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일단은 첫 번째 그 주력 산업인 테스트 레비뉴를 보면 14% 지난해에 비해서 성장을 했다라고 나와 있죠. 2019년과 비교를 해보면 67%나 껑충 뛰어오른 굉장히 좋은 수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보틱 컴퍼니거든요. 이 로보틱 부분은 91밀리언을 만들어내서 지난해에 비해서는 32%가 성장하고요. 2019년에 비해서도 32%가 성장을 했다. 따라서 두 부분 모두 계속해서 성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 디맨드가 성장하고 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러냐면 유니버설 로봇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유니버설 로봇이 바로 이 테라다인이 보유하고 있는 로보틱 컴퍼니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웹사이트가 따로 있는데요. 유니버설 로봇이라는 그 컴퍼니에서는 이러한 산업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 2015년에 테라다인이 인수합병한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부분에서 모두 좋은 실적을 보여주면서 그로스 마진 같은 경우 총 수익은 60%를 기록했고요. 이 수치는 2020년에 56%, 2019년에 59%에 비해서 성장한 수치다. 따라서 매출 그리고 순이익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총 수익률도 향상하면서 굉장히 좋은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 디맨드 같은 경우 디맨드는 이제 수요죠. 보스니까 둘 다 좋다는 겁니다. 테스트 비즈니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 그 로보틱 비즈니스 둘 다 굉장히 좀 디맨드가 향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딜리버드 했다. 우리는 달성했다는 거죠. 에이스니까 8번째로 consecutive quarter 8분기 연속으로 두 자리의 성장을 우리가 기록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4분기의 가이던스마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분기에 매출 같은 경우는
경우는요 820에서 900밀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것으로 지금 예상한다라고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의 전문가들은 836 정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넘어설 가능성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거고요. 갭 넷 인컴 지금 퍼 쉐어니까 EPS를 얘기하는 거죠. 갭 EPS는 1.08에서 1.33 그리고 논갭 EPS 같은 경우는 1.14에서 1.40 정도를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컨센서스 예상치는 1.16이니까요. 이 수치 역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향해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4분기의 전망도 굉장히 좀 발달하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3분기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4분기의 전망치도 좋고 두 개 가지고 있는 테스트 비즈니스, 반도체 테스트 비즈니스 그리고 로보텍 비즈니스 둘 다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테라다이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신호를 투자자들한테 안겨줬다. 그러면서 주가 역시 6% 넘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증시를 이끌어 나가는 종목은 누가 뭐라고 해도요 테슬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테슬라의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폭등해 버리면서 자, 슬슬 이제 밸류에이션 얘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시가총액이 지금 1 트릴리언 1조 달러를 돌파했잖아요. 자, 이러면서 이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이 나오는데 보통 테슬라의 주가를 비교할 때 자주 등장하는 기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GM이고요. 또 하나는 포드인데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GM과 포드의 시가총액은 지금 테슬라의 10분의 1도 되지 않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GM의 시가총액은 현재 83.85 빌리언에 불과합니다. 자, 이렇게 시가총액이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GM 그리고 포드라는 기업이 향후에 전기차의 붐을 일고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만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지금이 투자의 시점이라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과연 이 GM 그리고 포드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인지 그들의 실적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기 전에요. 일단 GM의 CEO가 어제 굉장히 좀 자신감 넘치는 코멘트를 해줬는데 뭐라 그랬는지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Absolutely라는 것은 전적으로 정말 확신에 찬 목소리거든요. 그녀가 믿기로는 우리는 할 수 있다. 테슬라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EV 마켓 시어에서 잡을 수 있다는 거니까 시장 점유율에서 테슬라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지금 자신감을 비치고 있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65%에 달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그거보단 떨어지지만 어제 그 진 머스트라는 그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아마도 전 세계적으로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그 얘기는 GM이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업으로 우뚝 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기한이 지금 2025년이니까 4년 내에 테슬라를 잡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너무 무모한 계획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큰 소리를 칠 만큼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들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의 EPS가 빚이다. 따라서 실적이 넘어선 거죠. 그런데 레비뉴에서는 미스가 나왔습니다. 자, 3분기의 논갭 EPS를 보시면 1.52달러를 만들어내서 54센트나 추가적으로 달성을 했고요. 갭 EPS 같은 경우는 1.62 따라서 전망치에 비해서 26센트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레비뉴 매출 부분인데 매출이 26.78 빌리언을 만들어내서 작년 비교해서 지금 마이너스 24.6%가 나오고 있거든요. 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매 분기마다 5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GM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마이너스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좀 상반되는 모습이 여기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도 무려 1.1 빌리언을 덜 만들어냈다. 따라서 굉장히 좀 심각한 매출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말 나온 김에 포드의 실적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드 같은 경우는 EPS가 빚이고 그리고 레비뉴 역시도 빚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GM보다는 조금 더 좋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Q3 3분기의 논갭 EPS는 0.51이 나왔어요. 시장의 전망치보다 23센트가 더 나왔고 갭 EPS는 0.45 그러면서 24센트를 초과 달성했다. 레비뉴도 좋습니다. 33.2 빌리언이 나왔는데 물론 이 수치는요. 작년 대비해서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인데요. 전망치에 비해서 무려 410 밀리언을 더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작년 비해서 그 마이너스 폭을 많이 줄였고요. 그리고 시장의 전망치보다 상당히 많이 초과 달성을 하면서 시장이 끝난 이후에 어닝 발표 이후에 8.7%
10%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GM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마이너스 5.4%를 기록하는 좋지 않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과연 전기차 부분의 시장 점유율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게 될지, 뭐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처럼 65%나 점령하는 이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는데요. 진 머스트가 어제 얘기한 것처럼 전 세계 시장에 정말 2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테슬라가 유지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방송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주식시장에서 클라우드플레어의 주가가 3.6%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이번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프리즈라는 그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따라서 평가를 조금 낮춰준 거죠. 굉장히 좀 뜨거운 주식인 클라우드플레어를 이번에 홀드로 바꿔줬다. 그러니까 원래는 매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평가를 홀드, 보유로 바꿔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요, 지금 스톡이 점프를 했는데 10월 한 달 동안 주가가 무려 60%나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 달에 60%로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달렸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의 최근의 뜨거운 모습은요, 가도 좀 너무 갔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다른 기회를 찾아서 다른 곳을 좀 볼 필요가 있더라고 지금 제프리즈에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 종목인 클라우드플레어는요, 또 다른 레코드를 찍었다. 따라서 월요일날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10월 한 달 동안 무려 주가가 60%나 올라가는 무서운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프리의 애널리스트인 브렌트 스릴은요, 어떻게 얘기해주고 있냐면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너무나 스트레치 됐다. 가도 너무 갔다라는 거죠. 자, 스트레치라는 것은 너무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넷이라는 기업을, 클라우드플레어의 그 티커 네임이죠. 이 클라우드플레어라는 기업은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계속해서 가장 혁신적인 사이버 쪽의 비즈니스라고 보고 있다. 굉장히 좀 좋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펀더멘탈 역시도 굉장히 강력하다. 따라서 좋은 기업이면 틀림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멀티플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자,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오는 엔터프라이즈 밸류라는 것은 그 시가총액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컨센서스는 이제 예상치잖아요. 2023년에 기대할 수 있는 그 매출에 비해서 엔터프라이즈 밸류가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멀티플로 계산해 보니까 56배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장률은, 지금 매출의 성장률은 29%밖에 되지 않거든요. 따라서 매출 성장률에 비해서 멀티플이 너무 높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는 거죠. 자, 비슷한 기업과 비교를 좀 해볼 텐데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는 그 매출의 성장률은 58%로 굉장히 높은 편인데 이 매출의 그 예상치랑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멀티플을 보니까 40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멀티플보다 성장률이 더 높죠. 자, 그리고 데이터독 같은 경우는 성장률은 31%, 멀티플은 32배니까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멀티플은 26배밖에 되지 않는데 성장률은 33배다. 따라서 이러한 멀티플을 비교해 볼 때 지금 클라우드플레어는 가장 비싼 주식이구나 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클라우드플레어 아니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오히려 지금 스노우플레이크라든지 아니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가장 좀 좋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제프리즈에서 이번에 다운그레이드를 해서요, 원래는 바이를 주고 있었는데 홀드로 바꿨다. 자, 그러면서 클라우드플레어의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반면에 프라이스 타겟은 이번에 올려줬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가지고 있었던 프라이스 타겟이 너무 낮았거든요. 135를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195로 올려줬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95까지 올라간다 해도 현재 주가에서 한 5%밖에 성장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당분간 클라우드 플레이어는 조금 하락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투자의 시점을 잡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한 투자의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미준님과 함께 준비한 비디오 클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기사에서 잠깐 언급을 드린 것처럼 어제 채권 금리, 10년 국채의 그 채권 금리가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채권의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은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채권을 원하고 있다. 채권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안전자산에 속하는 채권에 많은 사람들이 놀린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경기가 조금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전망한다. 이렇게 좀 좋지
않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이 조금 타격을 받지 않을까. 경기가 그 성장이 둔화가 되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The good times are not over. 뭐라고 써있냐면요. 지금 아직 좋은 시기가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도 주식시장은 지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자기의 주장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논리 정연한 그런 전문가거든요. 따라서 이분이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미국 주식시장의 랠리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또 만약에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랠리를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어떠한 섹터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던져주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역시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은요, 조금 더 다양한 기사 취합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신 내용만 간추려서 다시 여러분들 앞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We're going to stay on the markets and bring in our next guest, Brent Schutte, Chief Investment Strategist at Northwestern Mutual Wealth Management.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sir. So earnings continue to roll out, and they continue to be, for the most part, pretty good. We have some hits and misses. But how long do the good times continue? Where is market sentiment right now? Because you say there are three types of traders. Explain who they are and what they're thinking. Yeah, so we've really been in a trendless market since about mid-May, where you had these three worries type emerge. And so if you think back to May, you had an economy that was reopening and strong. You had COVID going down and you had vaccinations rising. And over the summer months, people began to think about what's next. And that's where the three camps of worry came in. You had the too much camp, the inflation camp, which is still very much out there. You had the too little camp, which was really worried about economic growth rolling over. And you have seen growth slow. And you will see it in Q3 GDP reported tomorrow that it has slowed quite a bit. And last but not least, you had the people who are worried that stocks had gone up so far, therefore they could not go up any higher. We do believe, and you're already seeing it, I believe, we do believe that as you move towards the end of the year, these worries will actually begin to subside. And people will once again refocus on what you just talked about, earnings, and economic growth, which will be strong into the end of the year, and that will actually lead markets to move higher as we push into 2022. So I guess in short, the good times aren't over yet. Brent, I want to get your take on what's happening in the bond market today, because we're seeing a big drop in yields as investors rush into bonds. And I'm just wondering, I also want to throw out that the spread between the 5 and the 30-year in the U.S., that is the narrowest since March of 2020. So that's basically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I'm just wondering, is this end of month effects that we're seeing right here? Is it part of something bigger? What does this say to you about the environment that we're in? I certainly think there could be some end of month trading going on. It's been a strong month so far, and some people could be booking some profits. You also mentioned that tech's doing well and a lot of other things aren't doing so well. And I do think there are investors who've been investing more towards the belief that the growth rolling over that I mentioned will continue. I think that's misfounded. I think the economy will grow strong into the end of the year. You actually have LEI up 11.1% on a 6-month annualized basis. And I think on the inflation front, which is certainly another worry, I think that will also roll back. And most importantly, the Fed isn't going to do anything quicker than what they have to do. Yes, they'll taper, but they're going to take their time and be patient and try to let the employment situation play out. And so I think it's a combination of all those things kind of coming to a head here. And I think as you move towards the end of the year, I do think interest rates will move higher, albeit central banks are going to continue to weigh on them through QE and other things, and that will keep a lid on them, but certainly higher in the intermediate term. And then, so with this picture that you paint going forward, how should people position themselves? What should they be looking at? Yeah, and I know tech's very popular, and certainly it is a secular grower, and that's what most of these conversations start with. And certainly it has a lot of tailwinds. It's been amped up over the last 18 months. COVID has absolutely been a tailwind towards the tech sector, and certainly it's growing pretty fast. But I think investors have to ask themselves, how much are you paying for that, and how much is already discounted? And so, I look at things like the S&P Pure Growth Index, which trades at 35 times earnings versus the S&P Pure Value at 10. And so I still think there's longer term opportunities in tech, but I do think as you see these worries continue to abate, as you see growth re-strengthen, people are going to refocus on things like value stocks, cyclical stocks, and really small cap stocks, where if you think about it, small cap earnings next year are expected to outpace large cap earnings by almost double
they're quite a bit cheaper. And I think people are underinvested in there. So at a minimum, investors should not focus on one sector. But I also believe there's an opportunity to tilt towards other things, like I just mentioned, that will do better in the near term when growth is actually strong.